변희재 대표가 트럼프가 자기 최측근을 대사대리 자리에 임명하며 본격적으로 이재명을 배제할 것이라고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조셉윤 대사대리를 케빈 킴 대사대리로 교체한다는 지금 한겨레 속보가 떠서, 뭐 이것도 저는 또 지금 처음 보는 현상이어서 아마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없죠. 조셉윤 대사대리는 바이든이 임명했어요. 바이든이 트럼프 취임하기 직전에 그냥 임명해 버렸는데, 그 조셉윤이 막 정청래하고 어울려 다니고 거의 어찌 보면은 친 이재명 짓하고 다니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조셉윤과 트럼프 쪽은 아무 라인이 없었거든요. 그럼 결국 야 트럼프가 언제 한국 대사 임명하느냐, 거기에 관심 초점이 맞춰졌는데, 아니 대사 대리를 교체하면서 또 대사 대리를 보낸다? 이 바이든이 조셉윤 대사 대리를 보내는 건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정권이 교체됐으니까 그렇다고 뭐 비워둘 수는 없고, 아니 뭐 냉정하게 얘기하면 아예 비워두면 괜찮은데, 바이든이 자기 이 측근을 찍을 때 대사로 찍어버리면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대사대로 임명했다 칩시다. 조셉민을. 그래서 9개월을 끌었는데 이번에 이 케빈 킴을 이 트럼프가 대사로 꽂는데, 대사가 아닌 대사 대리로 지금 찍어놨어요. 이 케빈 킴은 이 트럼프 집권 1기 때부터 이제 스티브 비건의 이 동북아 팀에 참여해서 뭐 이제 한국계 뭐 하니까 아마 이쪽 전문가겠죠. 그래서 현재는 국무부 이 차관본대 동아시아 코디네이터예요. 그러니까 북한, 중국, 한국, 일본, 대만 이거를 코디네이팅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한국계로서 이제 동북아시아 트럼프 쪽의 최고 핵심 불이나 보면 되는 거죠. 그럼 일단 1차적으로 케빈 킴 차관보가 대사 대리로 들어왔다는 얘기는 대한민국을 트럼프가 직접 관리하겠다는 얘기죠. 아니, 정권에서 동아시아 최고 전문가가 지금 이 대사 대리 들어왔거든요. 그것도 국무부 차관보가. 원래 우리는 그 대사라는 거는요, 그렇게 이 정권에 막 트럼프에 막 실무진이 들어오진 않죠. 왜? 격이 좀 있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한 연배도 있어야 되고, 커리어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트럼프의 실무 브레인 측근이 대사로 들어오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죠.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우리도 뭐 이재명이 가지고 강경화를 갖다 꽂았는데, 뭐 강경화가 뭐 이재명의 뭐 실무 측근 아니잖아요. 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대사를 꽂으려 그러면은 이 트럼프가 완전히 자기 손발로 부릴 수 있는 사람은 못 꽂으니까 커리어가 좀 떨어지지만은 직접 트럼프가 전화로 지시할 수 있는, 그리고 이 동네, 이 한국, 중국, 뭐 북한, 뭐 일본 요 동네를 잘 아는 한국계, 그렇게 찍었다고는 볼 수 있죠. 음.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제가 이제 뒤에서 설명할 거랑 똑같은 건데, 지금 트럼프가 한국을 버리느냐, 주한미군을 뭐 감축해가지고 버리느냐, 아니면 한국을 장악하느냐 그런데, 지금 어느 순간부터 지금 트럼프는 오히려 한국을 통제하고 장악하려는 방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기에는 가장 최적합한 대사들이가 온 거죠. 한마디로 트럼프의 오른팔이 온 거야. 트럼프 오른팔이. 근데 다만 이제 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니 무슨 대사대리를 두 번이나 보내냐. 어? 이거는 뭐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트럼프가 이재명의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동맹으로 인정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좀 불안하다. 이게 불안해서 일단은 대리로 간 다음에 이재명이 하는 거 봐서 판단하겠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의미가. 그리고 지금 저 뭐 CNN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이가 이번에 판문점 만난다 그러는데 그럴 공산이 커졌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 케빈 킴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북한 관리 직접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CNN이 보도됐던 트럼프가 판문점에서 직접 김정은 상대한다는 게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재명 쪽에 빌붙어 있던 조셉님 날려버렸다는 얘기는 김정은과의 관계에도 이재명 애들은 끼우지 않겠다. 그건 아마 김정은이가 요구했을 거예요. 지난번처럼 우리 둘이 만나는데 또 문재인이 또 물병 들고 따라오면 나 안 만나겠다. 막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포석으로 지금 트럼프가 이 케빈 킴을 임명했다 보고, 어, 그럼 이제 이 얘기가 이제 충분히, 아니, 이게 뉴스가 안 나와가지고 제가 긴가민가 했는데, 미국 디펜스 뉴스 국방전문 매체가 뭐 너무나 명확하게 이렇게 보도를 해서, 이거는 결정 났구나. 이건 결정 났구나.
지금 이 미 장병의 복무 기간이 동반가족이 있는 경우는 2년에서 3년, 동반가족이 없는 경우는 1년에서 2년으로 지금 연장을 한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근데 제가 카투사에 있었을 때요, 기본적으로 동반가정을 데리고 오는 장병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다 1년으로 간다는 얘기지, 1년으로. 그러니까 1년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작전이나 뭐 이런 부분의 연속성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동반가족을 대변하는 거를 3년으로 늘린다. 이 3년으로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결국 동반가족을 가서 근무하는 병사들 숫자까지 같이 늘린다는 얘기가 돼서 아직까지는 지금 안 돼요. 아직까지는 어 지금 이 최대 4년 소요했건 그러니까 미군이 28,000명 들어 있잖아요. 여기에 상당수 미군이 동반가족을 데려오면은 이게 거의 10만 명 될 수가 있고 그러면 그 미국 가족에게 약속한 학교 뭐 병원 이런 인프라가 구축이 될 텐데 그게 최소 4년 걸린다 이거예요. 음. 그럼 지금 이 전방 부분도 하고 이 평택 부분도 한다는데 아마 당연히 뭐 이건 뭐 볼 것도 없이요. 평택이 핵심일 겁니다. 왜냐면 미군 기지의 전투 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사실 이제 이 주한미군의 주적이 엄밀히 말하면 이 북한에서 중국으로 바뀐 거거든요. 평택항에서 북한 상대할 게 뭐가 있습니까? 북한 저기 이렇게 이사단 위에 있었어야지. 그럼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된다. 한 10만 명 정도의 미국인들, 미군이 한 2만 8천 명에서 3만 명, 그리고 10만 명의 미국인들이 평택에 모여든다. 그럼 그거는 사실상 미국령 이 군사 도시하고 똑같은 건데 수많은 미국인들을 위한 시설들이 많이 나오지 않겠어요? 이게 지금 커밍스가 얘기한 대로 정확하게 미국령 괌이란 섬과 거의 비슷하게 되는 거죠. 괌이 그래요, 괌이. 괌이 미국령인데 미국 주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정쩡히 가 있는데 한국을 미국의 주로 만든다? 이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평택은 이 중국을 쪼갤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지다. 내가 이건 가져야 되겠다. 그러면 이 땅에다가 완전히 그냥 미국인들을 한 10만 명대로 넣어버려서 만들어 버리겠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재명한테 평택 땅 내가 갖겠다. 넘겨라. 이 말 나온 거 아니겠어요? 이게 헛소리가 아니고 이재명이 이 무식한 놈은 이걸 트럼프가 농담한 건 줄 알다. 그때부터 얘기 나왔잖아요. 그때부터 제가 10억에서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또 한국은 문재인이 이재명 이런 놈들이 정권을 가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미 동맹을 기반해서 대중국에 맞서는 이 미국 군사 시설을 만든다는 게 불안한 거야. 왜? 이재명이가 뭐 하겠어요? 그러면은 평택에 있는 뭐 이상한 그 성남 뭐 똘마니들 그 간첩들 동원해가지고 미국 무대 조사해가지고 중국에 막 정보 주고 그럴 거 아닙니까? 이게 불안해. 그러니까 차라리 한미 동맹 깨버리고 평택 땅을 사서 그거 내가 미국령으로 만들 테니까 야 우린 빠이빠이 하자. 넌 너대로 해. 우리 우리대로 할게. 사실은 그걸 하고 싶은 거거든요. 제일 하고 싶은 거는. 이제 그렇게 되면은 트럼프가 평택 땅 가져간다 했을 때 북한군이 남침에 들어오더라도 이제 미국은 안 움직이는 거야. 걔네들이 미군 기지만 공격 안 하면 그건 빠지는 겁니다. 그 대신에 이제 땅을 돈 주고 사는 거죠. 뭐 우리가 뭐 그냥 줄 수는 없을 테니까.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근데 현실적으로 이거는 오히려 더 불가능하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한미 동맹이 불안하니까 평택만 딱 들어서 내가 가지면 좋겠다 그러는데 첫 번째 안 되는 이유가 이재명이가 평택 땅을 미국에 팔아하면 중국이 가만 놔둡니까? 이재명 그냥 죽어요 거기서. 아니 트럼프가 중국 때리겠다고 평택항을 군사기지 만드는데 그걸 땅을 팔아버리면 그놈을 놔두냐고 중국에서. 이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게 이거는 이재명뿐이 아니라 내가 볼 때 이건 보수 트럼프 대통령이 돼도요 저거 팔았다간 저거 중국한테 죽어요. 그리고 또 문제는 만약에 중국이랑 붙었다 칩시다. 그러면 이재명이나 문재인 같이 그 친중 쉐시하는 놈들이 한국군 동원해가지고 평택기지 포위하면 어떡할 거예요? 물론 뭐 한국하고 미국 붙으면은 뭐 박살 나겠지만 어쨌든 중국 애들 지령 받아가지고 뭐 3군단 애들 내려보내고 막 해가지고 평택강 포위하면 미군이 이번에 포위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위험한 발상이고 그럼 결국 답은 뭐냐? 이 트럼프의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는 최소한 한국에 20년 이상은 친트럼프 정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재명 드러내고 저걸 하고 싶으면은 친트럼프 아주 강력한 친트럼프 보수 정권이 최소한 10년, 20년 정도는 있다는 전제로 저게 건설될 수 있지.
안 돼요, 지금. 다른 방법이 없어. 나는 그래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가지고, 김정은 문제, 아주 고차방 정식으로 트럼프가 풀려는 것 같은데, 핵심은 일단 1단계는 뭐냐, 1단계는. 1단계는 이재명이 목을 안 치면 이거는 시작도 안 돼요. 이거 당장 시작하려면 이재명이 목을 쳐야 됩니다. 이재명이가 저기 앉아가지고 친중 쇄시하고 있는 한은 이 계획은 성사 불가능해요.